복신을 사랑하시어 서로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로서는 자비타와 평화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뜻을 모르고 역행하여 평화를 깨뜨리고 서로 반복하게 하는 일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옵나이다. 한시라도 빨리 그들이 정도를 알게 사랑하시어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상을 지키고 평화를 지고자 신앙의 정성을 다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서로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구합니다. 영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복신을 사랑하시어 기지 정상화에 저항하는 평화 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송과 김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루어지길 영원하며 간절한 마음과 기도 올려옵니다. 법신을 사랑하시어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자라납니다. 한겨울 사풍 속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의 숲을 위해 한 줄기 더 평화의 뿌리를 뻗어놓습니다. 정의로운 육신을 사랑하시어 돌아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산과 싸늘한 밑에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여 년 묵은 인간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지구주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주인 정신을 빼앗으려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성산용사께서 선천기운이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의 새잎이 득세를 하는 것 같이 이기옥이나 미신 등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려는 이 기억으로 만들어낸 인간과 지속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는 발붙일 곳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로 함께 하시는 법신을 사랑하시어 소송과 김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일들을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성도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에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주시어 상생과 평화의 일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평화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는 당시의 형편을 살펴서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로 도중을 사는즉 공부가 항상 미하지 아니하고 모든 처사가 자연히 골라지는다. 이상은 조성경 센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간만에 여기 있으니까 이상하시죠? 우리 교무님도 저런 걸 하는구나. 우리 현미 교무가 오늘 저희 원시원 축구위원회에 가서 목포에서 오늘은 누가 발언을 해주실까요? 아시지 않나요? 항상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항상. 네, 김찬백 책이 장훈현씨 교수님이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오늘 자기 없다고 발언하라고 또 얘기해가지고 발언 준비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냥 잠들어가지고 오늘 큰일 났네. 오늘은 식구만 있네요. 네. 그래도 저는 오늘이 9월 11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역사가 뭐가 있지? 그리고 새벽에 잠깐 일어났는데 오늘 12일이잖아요. 근데 역사 얘기는 9월 11일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헷갈려가지고. 9월 11일은 사건이 많았던 날이에요, 역사적으로. 45년에 우리나라 분단됐잖아요.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서 이제 강요된 분단인데, 9월 11일 날 남북을 잇는 철도인 경의선이 운행을 중단한 날이에요. 이게 상징이죠. 45년 분단이 외세에 의해서 강요돼서 남북을 잇는 철도가 분단되기도 한 날이고, 세계적으로는 미국이 항공기 테러가 있었던 날이잖아요. 그죠? 9.11 테러.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비행기가 110층짜리 무역센터를 위에서 박았는데 이게 어떻게 다 무너지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감독이 이건 조작이다 이랬고 영화도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하여튼 9.11 테러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부시였죠. 부시가 이거는 빈라덴이 한 거야. 이래가지고 9.11 테러가 있고 11월 달에 미 뉴욕시에서 발표한 게 3,179명이 죽었다고 이제 발표해요. 그래갖고 이거는 빈라덴이야. 빈라덴이 숨어있는 어디를 공격을 해?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침공을 하죠. 그리고 20년 동안 이런 쓰레빠 싣는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쫓겨나요. 쫓겨나는 그런 일을 이제 당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그때 미국의 소설가 중에 수잔 선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슬퍼하자 대신 이성을 잃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막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공격하고 테러 이 전쟁을 치르고 막 이러는 걸 보고 이성을 잃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명언을 남기기도 한 날이고, 9월 11일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서 사회주의 정권이 만들어진 나라가 있어요. 김장훈 대표님 어디? 칠레. 그래서 1970년 9월 11일 날 아엔데라고 하는 사람이 칠레의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 날이에요. 9월 11일이. 근데 딱 3년 만에 무너져. 무너진 날이 언제냐면 9월 4일 날 칠레의 아엔데 정권이 들어서고 딱 3년 지난 73년 9월 11일 날 아엔데 정권이 무너져요. 미국에 의해서. 미국이 사주한 쿠데타에서 이제 무너지는 그런 날이어서 오늘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 얘기, 사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아엔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9월 11일 날 아침 9시 10분에 아엔데라고 하는 칠레 대통령이 방송을 해요. 그 테러가 돼서 이제 대통령궁이 막 폭격을 받는 그날 방송을 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대충 보긴 했는데 외우지는 못해가지고 그 유명한 그 연설을 제가 임의로 막 얘기할 수는 없어서 써왔어. 읽겠습니다. 아엔데 얘기예요. 이제 아엔데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이 방송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마지막일 겁니다. 곧 이 방송국도 침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민중의 지지와 성원에 내 생명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저들은 무력으로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사회의 진전은 범죄로도 무력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 것이고 민중에 의해 건설됩니다. 나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노동자 여러분, 저는 칠레와 그 운명을 믿습니다. 반역자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이 암울하고 가혹한 순간을 딛고 일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전진할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자유로운 인간이 활보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크나큰 길 열어젖힐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칠레 만세, 민중 만세, 노동자 만세, 이게 저의 마지막 말입니다. 저는 제 희생이 헛되지 않으리란 것을 확신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대역죄인과 비겁자 그리고 반역자를 심판할 도덕적 교훈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제가 좀 줄였어요. 굉장히 긴 연설인데 줄여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읽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상황하고 연결돼서 사실 이제 눈물도 나고 그래요. 그 아엔데 정권이 딱 들어섰는데 미국은 이걸 싫어했어. 왜냐하면 미국이 칠레가 미국 그 중남미 대륙 밑에 있잖아요. 그 턱 밑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거야. 그러니까 칠레가 사회주의 정권이 되면서 중남미의 사회주의 정권이 막 들었을 거를 우려한 거죠. 칠레는 아시는 대로 칠레 하면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칠레 광산에서 광부들이 갇혀가지고 이 광부들을 구출하고 이랬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칠레 그 구리 광산이에요. 칠레 산업은 구리예요, 구리. 구리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칠레가 어떠냐면 여기 이제 그 북미 대륙, 캐나다, 미국 있고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긴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야. 세로로. 전 세계에서 가로가 제일 긴 나라는 러시아야. 러시아가 제일 길고 세로는 칠레가 제일 길어요. 근데 칠레가 원래 그렇게 긴 나라가 아니었어요. 칠레가 지금으로 보면 3분의 2 정도가 칠레였다가 한 100여 년 전에 아르헨티나 아니 페루 바로 위에는 볼리비아였어요. 칠레 바로 위에는 볼리비아하고 그 위에는 페루였어요. 근데 이게 100년 전에 전쟁을 해요. 볼리비아하고 페루하고 전쟁을 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루에 사막이 있는데 사막 이름 까먹었다. 중동보다 훨씬 더 건조해요. 훨씬 더 건조한 나라예요. 그래갖고 근데 뭐가 있냐면 구리광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거를 볼리비아가 25년 동안 임금도 안 받고 그냥 당신들이 개발을 하면 다 보장할게 이렇게 하는데 이 인간도 국가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무효화시키니까 전쟁을 해요. 볼리비아하고. 근데 사막에서 전쟁하는 건 힘드니까 어디서 전쟁을 하냐면 이키케라고 하는 해전을 해, 해전 전쟁을 하는데 칠레가 중남미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한 부대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경제력이 이제 낮으니까 볼리비아는 석유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갖고 경제력에서 밀리니까 전쟁에서 어려운 거야. 그래갖고 그 이키케 해전에 함정, 큰 함정을 이제 운영했던 사람이 프리다라고 하는 이제 함장이 에스메랄다 호라고 하는 거를 했는데 이게 고장이 나. 그래갖고 항구에 아예 트럭 박혀요. 공격해라 이러고서.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프리다 함장이 온몸에 파편받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양반이 칠레의 영웅이에요. 이게 이제 1879년 일인데 5월 21일 날 일인데 그래갖고 이 사람이 죽으면서도 이순신이랑 비슷하지. 자기가 죽는 것보다 에스메랄다 호는 어떻게 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도 칠레는 내년 5월 21일이 해군의 날로 기념을 해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근데 결국은 칠레가 이겨. 그래갖고 볼리비아가 갖고 있던 그 땅을 확보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00년 전에 페루하고도 전쟁에서 이걸 확보해서 전 세계 제일 긴 이제 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나라의 가장 그 국유 산업이 구리 광산이었어요. 근데 이제 구리 광산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수출하고 이러면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미국으로서는 칠레가 사회주의 정권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남미의 사회주의 정권이 늘어나는 걸 두려워해서 칠레를 무너뜨기로 맘먹는데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구리를 다 풀어 전 세계에. 그래갖고 구리가 그냥 막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 경제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엔데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첫 해는 그냥 경제 성장이 평균치는 하다가 그 다음에 추락을 해요. 그리고 집권 3년 차 때는 그 마이너스 300%까지 떨어져요. 칠레가. 그러니까 칠레의 정권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보수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사회주의 정권에 대해서 불안하고 돈을 못 버는 것 같으니까 반대, 아엔데를. 그리고 노동자도 반대해요. 왜 반대하냐 하면 구리광산이 공기업이 되면 임금이 삭감될 거라고 생각해서 반대. 그러니까 그 정당도 두 개, 칠레 지금 2023년 칠레 정당은 22개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복잡했어.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아엔데가 내는 법안은 정당 두 개가 다 무산시켜. 다 거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거기에 자기가 임명한 육군 참모총장인 피노체트라고 하는 놈이 미국한테 CIA가 준 $1000만 받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9월 11일 날. 그래서 대통령궁은 이제 폭격을 시작해. 그래서 아엔데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장군들한테 전화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요. 다 넘어간 거야, 미국에. 그래서 미국이 사주한 이 쿠데타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연설을 하면서 피노체트가 이제 죽죠. 아엔데. 죄송합니다. 아엔데가 죽어요. 근데 아엔데가 어떻게 죽었냐 이거 가지고 이제 설이 많은데 아엔데가 그날 9월 11일 날 9시 10분 방송하기 전에 보좌관 비서 다 내보내. 다 나가라. 다 거부하는데 나가라고 다 내보내고 혼자 남아서 이제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는데 죽음은 맞았는데 25년 후에 설이 많았는데 권총으로 자살했다고 밝혀져요. 그래 이제 아엔데 정권을 무너뜨린 건 미국이죠. 미국이 전 세계에 자신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나라는 다 이렇게 강요하고 개입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 나라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9월 11일 아엔데 정권이 무너진 거를 역사적으로 보면서 대한민국도 그런 면에서 미국의 이런 사주하고 사드만 해도 그렇게 여기 강요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이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같이 공유하려고 이제 얘기한 거고, 그 피노체트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칠레는 피바람이 불어요. 몇 명이 죽냐 하면 3,197명이 죽어. 그러니까 피노체트에 반대했던.
그리고 1900명이 실종돼요. 그리고 13남의 감옥에 갇혀. 근데 이 피노체트가 가장 존경한 게 누군지 아세요? 선생님, 박정희예요. 피노체트가 가장 존경했던 박정희야. 그리고 피노체트도 늘 까만 선글라스를 꼈어. 박정희 하면 떠오르는 게 까만 선글라스잖아. 귀도 짤짝망한 게. 그래갖고 박정희가 죽고 칠레 한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조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피노체트가. 근데 얘는 또 오래 살아. 92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칠레가 어떻든 미국이 도와줬죠. 우리나라처럼 한국 경제를 살린 것처럼. 그래갖고 피노체트가 우리나라 박정희랑 똑같은 대접을 받아. 피노체트가 죽었을 때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냐 하면 네 글자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여성이었어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을 했던 이 사람 여성이었는데 바젤리트가 대통령이었는데 바젤리트는 누구냐면 아엔데 정권이 무너질 때 해군 참모총장 딸이에요. 해군 참모총장이 미국이 벌이는 쿠데타를 반대해서 죽거든요. 그 딸이 칠레 대통령을 해. 2010년까지. 그래서 피노체트가 죽었을 때 대통령이 그 조문에 안 가요. 조문에 안 가. 그래갖고 이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노체트 죽을 때 우리나라 박정희 죽었을 때처럼 국장을 치르거든, 칠레가. 그래갖고 대통령이 조문에 안 왔다고 쌍욕을 먹어, 이 대통령이. 근데 2013년 칠레가 아엔데 정권 무너지고 40년인 지난 2013년에 칠레 대선이 있었어요. 대선이 바젤레트하고 또 누가 붙냐면 그것도 여성인데 그거는 칠레 정권에서 육군 총장, 공군 총장을 했던 누구지? 하여튼 공군 참모총장의 딸인 둘이 붙어요. 그래갖고 누가 이기냐면 바젤레트가 이겨. 우리나라보다 낫지. 윤석열이 된 우리나라보다 칠레는 좀 낫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결론은 전 세계가 미국의 세계 지배에 맞서 싸운 역사를 갖고 있어요. 필리핀도, 칠레도, 우리나라도.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완고하게 싸우는 거죠. 어디가? 어디서? 바로 여기서. 소송리에서. 미국의 지배에 가장 맞서 싸우는 소송리가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최전선인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의 이런 지배를 반대하는데 그거에 가장 맞서 싸우는 한국이 그래서 위대해요. 칠레의 전통 구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월드컵 때 했던 구호 기억나시죠? 대한민국 구호 뭐예요? 오, 형성기 어머님. 칠레는 구호가 뭐냐면 치치치 레레레 비바 칠레 이런 구호가 있어요. 그래서 2010년에 칠레 광부들이 33명이 갇혔을 때 다 구출해요. 한 명씩 나올 때마다 치치치 레레레 비바 칠레 이러고 온 국민이 응원하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힘들 민중들이 저항하고 투쟁하고 싸워서 결국은 아엔데의 연설처럼 민중이 승리할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이 싸움 끝까지 하자고요. 네. 사드 빠지죠? 네. 네. 사드 뽑고 평화 심죠? 사드 뽑고 평화 심죠? 백창원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 요시와 시인이라고 아시죠? 그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일깨우는 시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죠. 그 사람 쓴 시집에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제가 요즘 딱 이 심정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제가 계속 미국놈 관련한 책을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 미국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이걸 내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좀 더 내가 이렇게 세계관이나 살아가는 방식이나 내 가치 철학이 좀 더 진보했을 텐데,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이걸 인제 알았을까? 이 미국 놈의 실체를 왜 인제 알았을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이제 아쉬움이 막 이제 요즘 샘솟고 있는데, 우리가 겪은 일들, 다 이게 뿌리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도 분명히 그 일제와 이제 투쟁한 독립군이 있잖아요. 있었는데 점령군 미군은 그 새로운 한국을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 그 우리 국내 세력, 독립군 이런 사람들을 다 철저히 배제했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들만의 그냥 계획대로 그냥 그 군정을 실시하고 하여튼 대한민국을 세우잖아요. 왜 우리 독립군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들을 이렇게 다 배제할까? 김구나 이승만이나 다 그냥 개인 자격으로 한국에 왔어요. 아시잖아요. 대대적으로 전 인민의 환영을 받고 와야 할 그런 그 조국의 이름으로 와야 할 사람들이 이승만은 빼고 하여튼 임시정부 정도는 그래도 대환영을 받고 와야 되는데 그냥 개인 자격으로 쓸쓸히 들어왔거든요.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지? 왜 미국은 이렇게 할까? 또 베트남 전쟁의 그 처음 발단이 1968년 그 동킹만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문의 그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미국이 빌미 삼아갖고 이제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 통킹망 사건의 그 진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게 발단이 돼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베트남 전쟁이. 근데 이런 거를 일으키는 이제 미국의 수법이 이게 단가? 이게 처음인가? 얘네들이 그냥 어쩌다 이런 일을 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좀 그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를 읽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아주 두꺼운 책 2권짜리거든요. 제가 냄비용 책을 읽기를 즐긴다고 했잖아요. 냄비 받침대 책을 즐길 때 1권을 다 읽었어요. 1권을 다 읽은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제가 새로 알게 된 거고 이제 깨닫게 된 것들인데요. 미국이 1900년도 말, 그러니까 1890년대에 미국이 스페인이랑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쿠바를 삼키기 위해서. 쿠바가 그때 스페인 식민지였거든요. 쿠바가 미국 그냥 그 남쪽 경계선 바로 거기 있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메이노라는 미국의 그 전함이 그때도 의문의 화재가 일어나요. 메이노라는 미국 전함이 의문의 화재가 일어나고 이것을 이제가 스페인에게 덮어 씌우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항복을 받아내서 쿠바를 이제 점령합니다. 그런데 쿠바에도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부단히 노력한 그 독립투쟁
쟁쟁한 독립군이 있어요. 쿠바에 독립군이 있는데 미국이 아주 얘네들을 이 쿠바 독립군을 철저하게 이제 소외시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쿠바를 그냥 이게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는 아니지만 그냥 이제 미국의 식민지가 돼버리는 거죠. 피델 카스트로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체 게바라 이런 사람들이 그 혁명을 일으키기 그 전까지는 지금 피노체트가 철저하게 미국의 괴뢰 정권이 돼서 칠레 이민들을 탄압했듯이 그렇게 이제 자본주의 정권으로 가는데 그때까지 갔지만 이제 하여튼간에 카스트로와 게바라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 정권으로 이제 돌린 거잖아요. 그때까지 철저하게 미국의 이제 식민지로 이제 살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쿠바의 독립군들을 배제시키고 쿠바를 삼킨 것 같은 그런 수법을 이제 우리한테도 써먹은 거였죠. 그다음에 베트남의 전쟁을 통킹만 화재를 일으킨 것처럼 이제 스페인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전함 메이노라는 이제 전함을 이제 화재를 일으켜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핑계를 삼은 것처럼 베트남도 그렇게 한 거고. 이게 뭐냐? 미국이라는 미제라는 나라의 실체가 이렇게 그냥 원래가 그렇다는 거죠. 제가 지금 성서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면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악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본성이 거짓인 거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음모와 폭력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모든 정복 과정이 이제 그렇습니다. 아스라 테프트 미략을 1905년에 체결하잖아요. 일본이랑. 그러면서 미국은 필리핀을 삼키고 일제는 이제 조선을 삼키기로 미략을 맺는 테프트 이력을 제가 좀 이렇게 봤거든요. 우리 그냥 테프트만 알지만 이 새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놈이 판사 출신인데 그 뒤에 아주 인생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초대 필리핀 총독을 합니다. 네. 총독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가 있죠. 초대 필리핀 총독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부 장관을 합니다. 이때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체결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전쟁부가 있고 그 전쟁부 장관이에요. 그런 이제 국방 업무,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게 우리는 국방부고 일본은 방위청이고, 하여튼 이게 이제 방어의 개념이잖아요. 국방의 방, 이게 방어한다니까 이게 수세적으로 이제 왜 적이 침략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물리쳐낸다는 뜻이 있잖아요. 전쟁은 그게 아니고 정반대잖아요. 그냥 적극적으로 내가 나의 욕심을 다른 나라에게 그냥 쏟아내는 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미국 전쟁부가 있는 거예요. 전쟁부가. 이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미국 자체가 이렇게 탐욕적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전쟁부가 있는 나라라는 게. 그렇게 태풍하게 전쟁부 장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초대 쿠바 총독을 합니다. 예. 쿠바를 삼킨 데 쿠바 초대 총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놈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예. 27대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놈들이 되는지 아시겠죠? 예? 다음에 로마 황제가 딱 그렇거든요. 로마 황제가 되려면 기본 자격이 군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시오노 나나미의 표현으로는 이제 잔다리를 거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경력을 쌓아가면서 이제 그 신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고급 장교가 되고 이제 장군이 되는 건데, 그 군대에서 경력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예?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고 지배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전쟁, 군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경력이 쌓아지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황제가 돼요. 로마 황제가. 근데 테프트 이놈이 딱 미국에서 딱 그런 거예요. 그렇게 초대 필리핀 총독, 초대 쿠바 총독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뭡니까? 필리핀을 삼킬 때의 역사를 보면 완전히 피와 학살의 역사거든요. 필리핀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도륙을 하면서 필리핀을 정복을 합니다. 쿠바라고 예외겠어요? 그런데 총독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남의 나라를 그렇게 철저하게 도륙하는데 맨 선봉에 서서 총대를 매는 놈이 그런 놈이 총독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폭력적이고 무지막지하고 오로지 자기네들 욕심 채우는데 그 광분하는 놈이 그런 경력으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경력이 뭐냐면 미국 제10대 대법원장입니다. 연방 대법원장. 그러니까 미국에서 높은 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높은 놈이 되는지 나오잖아요. 철저하게 침략을 해서 약한 나라들을 정복을 할 때 뭐 곱게 합니까? 철저하게 학살하고 도륙시켜서 그 나라를 완전히 거둬를 내고 하는 그런 과정을 앞장서서 한 인간이 출세를 하더라고요. 출세를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런 놈들이 우리까지 이제 점령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쿠바에 어쨌든 쿠바는 그렇게 점령을 당했는데 쿠바가 점령을 당했을 때 그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좀 할게요. 미국이 쿠바를 영원히 이제 점령하기 위한 그런 법안을 쿠바 재헌의회에 이제 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였다가 어쨌든 간에 스페인이 물러났으니까 이제 나라를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헌의회가 있었는데 미국이 거기에 플래트 수정안이라는 걸 내요. 그러니까 이게 플래트는 미국 이제 그 국회의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놈 이름을 붙인 건데 그 플래트 수정안을 가지고 재헌의회가 아주 많은 논쟁을 한 끝에 보고서를 하나를 제출을 합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쿠바의 재헌의회가 미국이 낸 그 플래트 수정안을 이제 논쟁한 끝에 낸 이제 결론인데요. 이 독립이, 그러니까 쿠바 독립이 언제 위협받을지, 따라서 언제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 개입해야 할지를 결정할 권한을 미국이 보유한다 함은 우리 집 열쇠를 건네주어 낮이든 밤이든 마음 낙히는 대로 좋은 의도이건 나쁜 의도이건 아무 때나 집에 들어오게 하는 것과 매 한 가지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군사적으로 점령된 국민들은 그들 자신의 정보를 고려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의 영토에서 자유롭기에 앞서 친구이자 동맹자로 온 점령군에게 다름 아닌 자신들의 주권을 무효화하게 될 권리와 권한을 부여하라는 말을 듣고 있다. 이것이 미국이 이제 막 채택한 방식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다. 이것이야말로 더없이 해로우며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글을 인용했냐면 이 글 내용이 지금 딱 우리나라 사정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쿠바의 주권을 미국이 한다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거를 거부하지만 쿠바는 3개월도 되지 않아서 그 미국의 군사 점령과 이 플래트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미국의 식민지가 돼버립니다. 네. 어쨌든 쿠바는 그걸 혁명으로 돌파해서
지금 이제 자주국가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접하는 쿠바 소식이 뭐냐면 사회주의 정권이 되면서 그 자본주의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생활의 불편함을 접하는 소식들을 제가 많이 접하거든요. 여러분, 다 서방이 지어내는 그런 거짓 선동입니다. 자본주의 맛을 조금 누리면서 노예로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다소 불편하도 자주부인으로 사는 게 낫습니까? 자주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방은 계속 쿠바가 그렇게 생활상의 불편한 거, 사회주의 정권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퇴락한 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게 다 그런 이제 쿠바를 이렇게 어지럽히려고 하는 이제 거짓 선동인 거죠. 의료는 세계 최고라고. 그렇죠. 우리가 쿠바의 좋은 면을 그 유명한 시코 감독이 그 영화로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그냥 의료 때문에 막 절절매는데 쿠바는 그런 모든 면에서 인민을 자유케 해줬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아주 그냥 감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박성민 의원이 9.11 테러라고 했는데 용어 정정할게요. 그냥 9.11이라고 합니다. 9.11 테러라고 할 때 이 테러라는 단어는 미국 놈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그 논란이 있어서 그 뒤에 테러자를 빼버렸어요. 그냥 9.11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건을 어떻게 명명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미국이 해온 거예요. 쿠바를 그렇게 점령하는데 철저하게 쿠바 독립군들을 배제시키고 자기네만의 그런 이제 나라를 쿠바에 세운 것처럼 그렇게 이제 조선에도 해방 이후에 그렇게 한 거였더라고요. 예. 그렇게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의문의 사건을 일으킨 게 그게 처음이 아니고 또 그 스페인과 전쟁을 일으킬 때도 그렇게 의문의 화재를 일으켜서 그걸 핑계로 삼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제국의 특징이에요. 일제가 중국이랑 전쟁을 일으킬 때 그 노구보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병사 한 명이 실종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게 중국군이 우리 병사를 이제 그 해쳤다 이런 빌미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게 중일전쟁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이유를 만들어내서 나도 어쨌든 간에 전쟁을 해서 그 자기네들의 그런 무력을 상대방에게 쏟아내서 그렇게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워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 제국의 본질인 건데 그것을 미국이 지금 이제 우리한테 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미국이 쭉 건국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음모와 폭력의 그런 실체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소송리에 사드 배치한 그 내용은 뭐겠습니까? 사드를 배치한 그 속내는 뭐겠습니까? 정말 얘네들이 한미동맹이라는 그 신주단지에 의거해서 한국 사람들의 그 안보를 위해서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포장해서 사드를 배치한 겁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동안 이렇게 쭉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 그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절대로 미국은 우리를 위해서 여기 사드를 배치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냥 제국 자체의 그 욕심, 탐욕, 자기네들의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런 계획에 따라서 그냥 여기에 한반도에 우리 땅에 사드를 그냥 심어 놓은 거죠. 여기에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한다는 거는 정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괴뢰 정권이 그냥 그런 미국의 요구를 덥석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 나라 인민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실상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몰랐을 때는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이렇게 끌려가서 살았지만 이제 알게 된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드는 우리가 결코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또 이런 질서로 이 나라가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리의 그런 결의를 이
이 사드 투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죠? 미국이 이런 나라라는 거, 제국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 거기에 우리가 이 나라가 미국의 탐욕에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끊어냅시다. 이것을 우리가 돌파합시다. 투쟁. 소승리는 2000년 전 사만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우리는 이 마을에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1000년을 여기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 마을을 외국 군대에 내줄 수 없습니다. 정산종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마음에서 평화를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을은 우리 힘으로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나라!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소성리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소성리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아침마다 소성리를 짓밟는 아침마다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 부역하지 마라! 경찰은 사드 부역하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소성리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에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 가야 평화 온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사드 기지 완성을 위해서, 사드 기지 완성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소승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은 소승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소승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승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은 소승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신고자가 아닌데도 신고자라고 높이 시켰어. 그래서 나를 위협하게 만들었다고. 너는 네가 해야 할 경찰의 의무도 하지 못한 놈이 너는 경찰이 아니야. 알겠어? 그런 자격이 없다고. 내가 반말하는 이유는 네가 경찰이 아니겠지만 경찰이면 최소한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임마. 알았어? 신고자가 아닌데 왜 신고자라고? 너 그럼 거짓을 한 거잖아. 어? 모욕행위? 누가 모욕을 당했어요? 내가 신고자가 아닌데도 이 사람은 항의하는 걸 모욕이라 그러면 되나? 알겠어? 당신들이 무슨 신성 불가침이야? 얘기해. 네가 얘기해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알잖아. 어? 경찰이 경찰 노릇도 못하는 게. 신고자를 손소희가 신고했어요. 이 사람이 신고했어요.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그만해라. 784 돌아가라. 784 891 돌아가라. 891 돌아와라.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861로 돌아가라. 861로 돌아와라. 307 돌아가라. 7 돌아와라. 9919 돌아가라. 919 돌아와라. 0966 돌아가라. 0966 돌아와라. 0421 돌아가라. 0421 돌아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침략행위 동침하라. 사고구역 돌아가라. 2538 돌아가라. 1096 돌아가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침략행위 놓지 마라. 침략행위 놓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놓지 마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3776 돌아가라. 3776 돌아가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895 돌아가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8934 돌아가라. 4 돌아가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가요 평화운동. 사드가야 평화운동. 사드 뽑고 평화심자. 사드 뽑고 평화심자.